업데이트 부정행위 대책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이커머스를 목표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야후 저펜 커머스 CTO 커머스 인프라 본부의 다이고라고 합니다. 오늘 어젠다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이커머스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야후 저펜의 부정행위 대책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커머스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은 디지털화되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러한 디바이스를 안 보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SNS에서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디지털 세계에 옮겨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물건을 사는 체험도 물론 디지털화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살 때 무엇을 사용할까요? 저는 뭔가를 살 때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현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지폐와 동전 각각 단순한 종이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내게 되면은 동등한 물건과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하는 구매 활동은 굉장히 명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수가 있을까요? 신용카드 자체의 가치는 없습니다. 카드와 물건은 교환할 수 없으니까요. 실제 점포에 있어서 신용카드로 쇼핑을 할 때 어떠한 단말기를 사용해서 카드를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여기서는 신용카드 결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려겠지만 카드와 연동된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쇼핑을 한다라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구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라고 하는 실물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쇼핑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데이터를 사용한 구매 활동이 일반화되면서 이커머스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 왔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통신 판매인데요. 저도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또 밖에서도 어디서든 주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배송이 되는 편리한 서비스죠. 여러분들도 한 번은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커머스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이커머스 서비스에서 뭔가를 살 때 어떠한 액션을 취하셨나요? 물론 살 것을 장바구니에 넣을 것이고 이번에 주목을 할 것은 실제로 주문을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보안코드를 입력하고 그리고 주문 버튼을 누르실 것입니다. 무슨 당연한 설명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얘기냐고 하면 이커머스 상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뭔가를 사려고 할 때 카드가 물리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커머스 상에서는 카드의 정보만 있으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사람들의 생활이 디지털화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와 동시에 디지털화가 진행된 분야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행위입니다. 한 번 더 방금 이커머스에서 주문을 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은 카드 번호와 보안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피싱 사이트였다면 부정 행위자에게 카드의 정보를 건네준 셈이 됩니다. 일단 부정 행위자 눈높이에 서서 훔친 신용카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신용카드 자체에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가치가 있는 것을 손에 넣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카드 정보를 훔치면 그 정보로 뭔가를 사고 또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정회의자는 카드 정보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사고 그것을 되팔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잃을 수가 있는 장소. 맞아요. 데이터를 통해서 물건을 살 수가 있는 이커머스 매장이에요.
이것은 일본 신용카드 협회가 발표하고 있는 신용카드 부정 이용 피해 금액 발생 상황 이런 리포트로부터 작성한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해, 세로축은 카드 번호 도용으로 인한 부정 행위 피해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에서의 카드 번호 도용에 의한 피해 금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과거 최악인 311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올해 2022년의 숫자를 보면은 1월에서부터 6월까지의 6개월 동안에 이미 195억 엔입니다. 과거 최악이었던 2021년의 그 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커머스에서 부정 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지, 생활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으로써 부정 행위의 디지털화도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야말로 부정 행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인 타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야후 재팬의 부정행위 대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용카드 부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물론 부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은 신용카드 관련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W3C의 부정행위 대책 커뮤니티 그룹이 리스트업하고 있는 부정행위 종류의 일부입니다. 이커머스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행위라는 것은 부정행위라는 것은 다반면에 걸칩니다. 예로 소개한 신용카드 관련된 부정도 있고 계정을 해킹해서 사용을 하는 부정도 있고 또 서비스 이용 규약에 대한 위반 이것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부정행위의 수법이라는 것도 항상 변합니다. 그 이유는 부정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부정행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책을 강구해서 막으면 거기서 끝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법을 통해서 막으면 다른 수법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종류가 많고 변화가 빠른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야후 재팬은 부정행위 대책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과 사람이 연계한 범용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부정행위 검지를 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는 팀, 데이터를 분석해서 룰을 관리하는 팀, 기능 개발을 하는 팀 이런 것들이 모두 회사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연계를 하면서 항상 변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인데요. 이처럼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의 맨 위, 부정행위를 검지하기 위한 룰을 설정합니다.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자동적으로 부정행위 판정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시스템에 의한 기계적인 판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의 심사팀에 넘어가서 사람의 눈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의 판정 로그, 심사팀의 유관 심사 기록 이것을 회사 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축적을 합니다.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리포팅을 해서 이것을 보면서 수시로 룰을 개선해 나갑니다. 이와 같은 흐름입니다. 그럼 이 흐름이 어떻게 해서 형성, 개선이 되어 왔는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4년에 부정 접속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항책으로서 예를 들어서 IP를 블록하는 구조 등등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서비스 단위의 부정행위 대책 로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서비스마다 구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질적인 비즈니스 로직 이외의 부정행위 대책 부분도 서비스 코드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부정행위 대책의 로직이 복잡해지면 해질수록 전망이 어려워지고 엔지니어의 대응 코스트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초대의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입니다. 초대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서버 형식의 디나이 리스팅 시스템이었습니다. 서비스마다의 편입 로직이나 통계적, 기계 합숙적 수법에 의한 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특정한 타스크에 특화된 기계 합숙 모델이라는 것도 탑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탄생으로 야후 재팬의 부정행위 대책 시스템은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5년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초대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에 의해서 개선이 된 것은 우선 서비스 구현과 부정행위 대책 로직이 분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마다의 로직의 튜닝이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학습 기능을 통한 유연한 검지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한 트랜잭션당 2ms라는 매우 고속의 판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서비스의 코드로부터 분리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부정행위 검지 로직이라는 것은 하드 코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 측에 기계 학습 모델의 갱신 코스도 높았습니다. 검지 대상의 변동에는 그래서 대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관련되는 서브 시스템을 포함해서 검지한 부정행위를 통제하는 방법 이것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멤버들이 다양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제 트랜잭션에 대해서 룰 베이스의 판정을 하는 웹 API로서 크게 구조를 변환하였습니다. 룰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피드백 루프의 설명에서 등장한 등장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형의 웹2를 사용하고 있는 룰을 등록할 수가 되어 있어서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은 수시로 룰을 읽어내서 실시간으로 부정행위 판정을 합니다. 룰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카산드라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반구조화 데이터인 룰에 대해서 고속의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룰은 조건과 set hold valu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조건을 and, or의 논리 연산자로 조합시킨 형식입니다. 이 구조에 의해서 하나의 룰에 대해서 복수의 조건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유연한 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 API로 구조를 전환함으로써 우선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인스톨은 불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측에서 부정행위 판정 로직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수법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서브 시스템에서 판정했었던 것을 포함해서 하나의 시스템의 부정행위 판정 로직을 집약을 함으로써 심사를 하는 멤버들의 부담도 완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룰이 수동으로 관리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제가 남게 됩니다. 사람이 관리를 하는 룰 베이스의 판정에 있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과제라는 것은 원래 수동 관리라는 것이 번잡하다는 것. 룰이 고도화될수록 룰의 관리가 암묵지화된다는 것. 또 사람이 수많은 파라미터를 조합해서 부정행위를 찾아낸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즉 룰을 관리하기 쉽게 한다 또는 룰의 관리를 불필요하게 한다. 그러한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계학습과 이 규칙의 접목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한 규칙 운용 이 두 개의 축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입니다. 기계학습과 규칙의 접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부정행위 판정이라는 문맥상에서 전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정행위 판정에서는 부정 트랜잭션을 부정행위로 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트랜잭션을 부정행위라고 판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트랜잭션을 잘못 중단시키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용자인데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을 해서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판정을 할 때도 높은 설명 가능성을 요구받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부정행위로 보고 있는지 이것이 블랙박스화 되어버리면 가령 그것이 진짜 부정행위라고 해도 그 근거를 가지고 중단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행위 판정에 기계학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오판을 가급적 줄이고 추론 설명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주로 세 가지 요소로 기계학습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계학습을 통한 규칙의 자동 생성과 관리, 두 번째는 규칙의 파라미터로서의 기계학습, 세 번째는 부정행위 추세 변화를 따르기 위한 모델의 자동 업데이트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학습을 통한 규칙의 자동 생성과 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과거의 부정행위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부정행위 판정 규칙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채택된 알고리즘은 결정 트리입니다. 과거의 부정행위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 트리를
결정 트리 모델을 생성하고 그리고 그 모델을 통해서 진위 불순도가 낮은 노드, 다시 말해서 명확하게 부정행위를 분류할 수 있는 노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노드까지 이 분기 정보를 추출한 후에 규칙으로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높은 설명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규칙의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규칙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정 트리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규칙 기반의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기계 학습의 장점을 살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의 파라미터로서의 모델 추론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부정행위 데이터를 학습시킨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규칙 자동 업데이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경사 부스팅 결정 트리를 채택을 해서 모델의 추론 스코어를 규칙의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사람이 관리하는 임의의 규칙에 대해서 기계 학습의 추론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델의 출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규칙 기반의 체계 안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스코어로 탐지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이것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조건도 조합을 할 수 있는 규칙 설정도 가능합니다. 규칙 자체는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의 스코어에 대해서도 실시간 판정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정행위 탐지 시스템 전용의 추론 API를 설정했습니다. 성능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바의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모델 추론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경사 부스팅 결정 트리의 라이브러리인 얀덱스의 캡 부스트를 이용함으로써 파이썬으로 모델 개발을 해서 자바로 이용을 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론 API는 부정행위 탐지 시스템 본체와는 결합도가 낮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 탐지 시스템의 파라미터가 변경되거나 추론 API 측의 모델이 늘어나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론 API 자체도 모델 내용과 결합도가 낮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정 파일을 조금 변경하는 것만으로 유연하게 모델을 탑재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택 알고리즘이 경사 부스팅 결정 트리라고 하는 성질상 사용자 입력 등 텍스트 기반의 파라미터가 추론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유저 입력의 텍스트를 사용해서 부정행위 판정의 스코어링을 하는 모델을 텐서플로우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정행위에 노출되기 쉬운 상품 등에 관한 사람들의 암묵적 지식을 수치화하고 규칙 안에서 수동으로 텍스트를 나열하는 등의 과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모델과 관련해서는 경사 부스팅 결정 트리용으로 구축을 한 자체적인 추론 API에는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내에서 관리되는 모델 서빙용 플랫폼인 커티삭을 활용함으로써 운용 비용을 줄이고 텐서플로우 서빙에서의 고속 추론을 가능케 합니다. 세 번째로 부정행위 추세의 변화에 추종하기 위한 모델 자동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부정행위의 수법은 항상 변화합니다. 한동안 같은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지면서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상품의 유행 등으로 부정행위 추세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추론 자체도 부정행위 판정 규칙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자 입장에서 보면은 모델도 회피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자동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변화하는 부정행위 추세를 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규칙 업데이트, 파라미터로서의 추론 스코어 이용, 그리고 모델의 지속적인 자동 업데이트, 이를 통해서 부정행위 탐지 시스템을 기계학습 차원에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축인 데이터 드리븐한 규칙 운용에 대해서입니다.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도, 부정행위 대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한 규칙 운용에 관해서의
이슈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수동 관리가 번잡하다라는 것, 이에 대해서는 기계학습을 접목시키는 기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남은 두 가지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규칙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규칙 관리가 암묵적 지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을 설정한다고 해도 무엇을 설정해야 하는지는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부정행위 정보, 그뿐만 아니라 담당 서비스 이외의 부정행위 정보까지도 알아야지 최신 부정행위 추세에 추종한 규칙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많은 파라미터를 조합해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개라면 가능하겠지만 시스템이 안고 있는 파라미터의 수는 방대합니다. 이와 같은 남아있는 이슈에 대해서 부정행위 대책 시스템에 추가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의 보조 기능으로서 부정 키워드에 대한 랭킹 리포트,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디나이 리스팅, 그리고 전사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입니다. 첫 번째 부정 키워드 랭킹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정 타겟이 된 상품과 관련되는 키워드의 빈출도 랭킹, 이것을 산출하는 리포트입니다. 룰 관리를 하고 있는 멤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품이 타겟이 되고 있는 건지, 또 피크가 지난 건지, 또는 상품에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 리포트를 보는 것만으로 시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개인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이와 같은 경향이 있는구나, 이것을 수치화해서 근거를 가지고서 부정행위 검지 룰의 관리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디나이 리스팅에 대해서입니다. 부정한 결제의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복수의 부정한 결제와 연동하는 항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디나이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나가는 기능입니다. 우려가 되는 항목과 연동되는 결제를 자동적으로 차단을 한다,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부정한 결제 간의 공통점을 인간이 찾아내서 디나이 리스트를 수동으로 갱신을 한다, 이와 같은 번잡함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사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입니다. 야후 재팬 회사 내에는 임명화되어 있는 유저 데이터를 전사 횡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저 데이터를 서비스 횡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사적인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를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도 존재를 합니다. 이것을 활용을 함으로써 다른 서비스에서 부정하게 사용된 파라미터인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들 두 개를 전사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사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하기 전에는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서비스마다 그 서비스의 트랜잭션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로 룰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서비스에서 부정하게 사용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싶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데이터를 입수를 하고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트랜잭션 안에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밖에 판정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저가 서비스를 불문하고 과거에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함으로써 결제를 한 유저 계정이랑 과거 부정과 연동된 정보가 이용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서 계정 베이스로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 건지, 과거 부정과 연동이 되는 파라미터가 없는 건지, 이와 같은 관점의 룰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사후 분석이 아닌 실시간이 과거 데이터를 사용한 부정행위 검지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수상한 유저의 리스트, 수상한 파라미터의 디나이 리스트, 이와 같은 것도 사람에 의한 수동 관리가 불필요해졌습니다.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룰 베이스의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은 인간에 의한 룰 관리 그 자체가 과제가 됩니다. 경험적 지식이 필요한 고도한 룰 관리, 복잡한 파라미터 분석, 그리고 과거 데이터하고의 조회, 이것을 시스템의 구조로서 가짐으로써 인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부정행위 판정 룰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룰 베이스의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과 기계 학습의 접목,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한 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 자체의 기능 강화, 그리고 룰 관리의 편리성 향상 모두 부정행위 대책 문맥에 있어서는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룰을 관리하기가 힘들면은 대응이 늦어질 것이며 반대로 아무리 룰을 관리하기 쉬워도 시스템 자체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적으면은 유연성이 결여가 되어서 이것도 대응이 늦어집니다. 시스템과 사람 각각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간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를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시작된 새로운 대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를 해온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은 결제의 트랜잭션, 즉 한 번의 결제 시행에 관한 부정행위 검지였습니다.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에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타깝게도 누락이라는 것은 발생합니다. 부정행위자는 어떤 수법이 차단이 되면은 다른 수법을 통해서 시도를 할 것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얼핏 보기에는 한 번이면은 부정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누락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 트랜잭션을 넘나드는 부정행위 검지라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은 원래 심사를 담당하는 멤버가 육안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성과는 얻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순회형 검지라는 것을 도입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의 판정 로그를 이용해서 복수의 트랜잭션을 횡단하면서 부정행위 검지를 하는 기능입니다. 자동적으로 순회를 하고 단기적인 로그를 사용해서 비실시간으로 부정행위 검지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단발적인 트랜잭션에 대한 점의 검지로부터 복수의 트랜잭션을 넘나드는 선의 검지가 가능해집니다. 야후 재팬의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은 또 하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후 재팬은 보다 안전한 이커머스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보다 유연하게, 보다 고도한 부정행위 검지를 할 수가 있도록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거듭한 결과 먼저 예를 말씀드린 바와 같은 신용카드의 부정 이용 이것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실적을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쇼핑 사업인 야후 재팬 쇼핑과 페이페이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세로치기 금액이고 그래프의 높이라는 것은 부정 이용이 시도된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부정 이용의 피해를 입은 금액을 파란색, 피해를 방지한 금액을 회색으로 나누었습니다. 급성장을 계속하는 쇼핑 사업인데요. 매장의 취급 금액도 많아짐에 따라서 부정 피해도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재구축된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일본 전체적인 신용카드의 피해는 급상승하는 가운데서 피해 금액이 보합 상태입니다. 이어서 리유스 사업인 야후 옥션과 페이페이 프리마켓에 대해서입니다. 그래프 형식은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의 높이는 부정한 이용이 시도된 금액, 부정 피해 금액이 파란색 그리고 방지한 것이 회색입니다. 이것도 성장을 계속하는 매장과 더불어서 2019년에 부정한 이용이 정점에 달했습니다만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은 부정 이용 그 자체가 약 60% 감소가 되었습니다. 쇼핑 사업 이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후 재팬은 이커머스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야후 재팬은 누구나가 안심할 수가 있는 이커머스를 지향해서 부정을 막을 수가 있는, 부정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매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이고님 감사합니다. 다이고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가 질문을 드리고 세션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드리면서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포스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라인 이시다 아키이사님이십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다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인에 소속되어 있는 이시다라고 합니다. 주로 계정 도용이라든지 스팸 대책 등등 라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시다님, 이 세션 내용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먼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수법이 점점 변화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대책을 어떻게 자동화하고 자동 업데이트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세 개의 요소를 통해서 기계학습을 운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기반의 규칙의 자동 생성, 두 번째가 규칙의 파라미터의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것, 세 번째가 모델을 자동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첫 번째 이 규칙의 자동 생성을 하려고 하신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규칙의 자동 생성에 대해서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규칙 기반의 부정행위 탐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규칙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의 추세라는 것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규칙을 설정을 해도 그 다음에 그 부정행위가 중단되면은 그 규칙은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도 발생을 하고 반대로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부정행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규칙을 설정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규칙의 자동화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몇 개 정도의 규칙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서비스에 따라서는 뭐 수백 개 규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백 개나 되는군요. 그리고 뭔가 이 정확도, 입자도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비스마다. 네. 알겠습니다. 수백 개라면 자동 생성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네, 이 몇 개 정도라면 계속 이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외우고 이 부정행위는 더 이상 이제 적용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의 기억으로는 10개 넘으면은 더 이상 사람이 하기는 어려운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인간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네, 이 라인에서도 아까 이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규칙이 이제 파라미터화 기계학습을 활용을 하고 또 그리고 모델의 자동 업데이트를 하는 게 이제 부정행위 탐지에 많은데요. 이 규칙의 자동 생성을 하는 것은 사내에서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타사에서도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수백 개 넘는다면 그거는 자동으로 하지 않으면 업무적인 부담이 크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도 구현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발표 안에서 말씀하셨듯이 설명 가능성을 담보를 하면서 오판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는지라는 것, 이것이 부정행위 검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판이 발생하기 쉬운 부정행위의 종류라는 게 있나요? 이와 같은 야후재팬의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수법의 경우에는 오판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것은 사람이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을 찾아내는 게 힘들다는 거,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전제인데요. 명백한 부정행위다. 사람이 분석을 한 결과 이와 같은 결제는 명백하게 부정행위다라고 판명이 된 것에 관해서는 부정행위 검지 시스템이 완전히 차단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심사팀으로 넘어가서 사람의 눈으로 심사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판이 발생하기 쉬운 결제는 보안적으로
위험한데요. 이시다님 계세요? 괜찮습니다. 오판 되기 쉬운 것은 그때까지 계속 정상적이었던 것, 그것은 오판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 구입 대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은 적어도 구입 대행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유저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이해가 됩니다. 구입 대행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대책을 하기가 힘들죠. 구입 대행은. 그러네요.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판단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판이 된다는 거 이해가 돼요. 말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사람이 확인하는 걸로 넘기는 그런 비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동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몇 프로 정도고 사람 쪽으로 넘기는 게 몇 프로 정도라는 것 말씀하실 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비율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당장 그 비율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네, 괜찮아요. 하지만 악용으로서 확정이 되어서 차단을 한다는 그런 룰이 적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심사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모든 건수에 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 부정행위 판단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룰 베이스로 뭔가를 통과를 시켜서 흑백을 가린다는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제라면 확실하게 정상적이다라는 것은 정상이다라고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제가 심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담은 없습니다. 네, 이제 틀림없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은 볼 필요가 없겠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피드백 루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판, 판단 재료라든가 룰 개선에 유저로부터의 문의 정보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심사를 해서 유저 측으로부터의 문의가 발생을 하는 타입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유저였는데 부정이라고 판단이 내려졌다라든가 또는 확실히 부정행위인데 부정행위자가 나는 부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것은 심사팀을 통해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룰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정례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라는 것은 살려나가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드백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들어가서 그것이 분석되고 개선이 된다. 이러한 프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별개 형태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네,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고객의 문의 같은 문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제 고객의 문의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이게 주고받은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 부정행위 시스템, 탐지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직원들에게까지 그런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같은 곳에는 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오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오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규칙 개선에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용자가 문의를 해올 때까지
지금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시스템이 그럴 수도 있는데 문의 내용을 엔지니어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포가 또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의 내용 자체도 일반적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구조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의 내용에 적혀 있는 내용도 굉장히 애매하고 실제로는 좀 잘못된 내용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라벨링해서 규칙 개선을 위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하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문의 정보를 규칙 개선에 심리스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있을까요? 야후 저펜 쪽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관점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아이디어가 없고요. 자동적으로 심리스하게 연동을 시키는 것은 아직은 구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정행위가 아니었던 것은 그러한 데이터를 제대로 업데이트를 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모델이라든지 자동 생성된 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을 해서 정확한 판단으로 할 수 있도록 생성을 하는 그런 구조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